혹시 요즘 거울 보기가 조금 망설여지시나요? 이 나이에 뭘 꿈이나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생각이 삶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을 땐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 가꿨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는 살아가기 위해 가꿔야 합니다. 꾸미지 않으면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표정이 닫히고 표정이 닫히면 세상과의 문도 함께 닫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는 다 부질없어.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그걸 잊고 살거든요. 최근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단정히 차려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과 활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였죠. 꾸미는 건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외출복을 고르며 설렜던 시절이 있었죠. 그땐 세상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하루가 조금은 기대됐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 지금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그 안에 숨은 삶의 의지와 마음의 건강에 대해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다감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힘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꾸미는 일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사실,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꾸미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꾸미면 마음이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과 외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얼굴빛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시선도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여 단정히 꾸미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일어서지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깔끔한 옷을 꺼내 입는 일. 그 단순한 움직임이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만듭니다. 마음이 힘든 날일수록 오늘은 그냥 대충 입자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단정히 챙기자고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몸을 가꾸는 일은 마음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꾸미는 일은 허영이 아닙니다.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거울 속에 내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레 속삭입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다. 세상에 맞서는 화장품은 없지만 자신에게 힘을 주는 단정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단정함이야말로 삶을 견디게 하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같은 옷, 같은 표정으로 지내던 분이 계셨지요. 이 나이에 뭘 꾸미냐 하시며 거울조차 보기 싫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화사하게 머리를 정돈하고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분도 조용히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도 괜찮은 사람 같더라.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꾸밈은 겉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꾸미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꾸밈은 마음의 정리이고 단정함은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머리를 빗고 옷깃을 고르고 향기 나는 비누로 얼굴을 씻는 게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시작이 되니까요. 꾸미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변합니다. 결국 단정히 꾸민 하루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외모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닫히면 세상과의 문도 함께 닫히지만 단정히 꾸미는 순간 그 문이 다시 열립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일은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단정한 하루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 마음이 얼굴로 번지는 순간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은 표정이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정이 인생을 바꾼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살아온 마음을 닮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표정을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쁨이 많았던 사람은 부드러운 눈가를, 늘 걱정이 많았던 사람은 굳은 이마를 갖게 되지요. 세월은 마음이 걸어온 길을 얼굴 위에 고요히 새겨놓습니다. 사람의 인상은 얼굴이 아니라 표정에서 완성됩니다. 찡그린 얼굴은 벽을 만들고 부드러운 표정은 다리를 놓습니다. 표정은 말보다 먼저 다가가고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지요. 사람의 첫인상은 몇 초 만에 결정되지만 그 몇 초 안에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표정입니다.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늘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분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음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 한마디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지요.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마음을 쉬러 간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소를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꾸며낸 미소를 지은 게 아닙니다. 매일을 감사히 여기며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그 표정을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얼굴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정이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세월이 얼굴을 지치게 만들지만 어떤 이는 세월이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닫히면 얼굴도 닫히고 마음이 열리면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억지라도 괜찮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그 순간 뇌는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표정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다시 표정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이 반복이 바로 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주름보다 표정의 습관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늘 인상 쓰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가고 늘 웃는 사람은 세상을 여유롭게 받아들이지요. 좋은 표정은 비싼 옷보다 값지고 단정한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 미소 하나가 내 하루의 공기를 바꾸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은 자신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얼굴에 여유가 있고 눈빛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곧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인생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표정은 꾸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하고 조금씩 웃는 마음이 결국엔 가장 고운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분 얼굴은 참 편안하다고 말할 때 그건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마음의 길을 보고 하는 말이지요. 이제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몸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정히 가꾸는 일이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몸의 활력과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결국 가꿔야 건강할 수 있다는 그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꾸는 게 건강이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지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이지요. 몸을 움직이고 깨끗하게 씻고 옷을 고르고 향기를 더하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이미 몸을 일깨우는 운동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는 것, 머리를 빗는 것, 옷을 단정히 여미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근육을 움직이고 혈액을 돌게 하며 몸의 리듬을 깨웁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이 사소한 몸의 반응이 건강의 첫걸음이 됩니다. 꾸민다는 건 결국 몸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꾸밈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돌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을 덜 느끼고 사회적 관계도 활발하다고 하지요. 단정하게 차려입는 습관이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꾸미는 건 병든 마음의 처방약이다.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삶을 되살리는 약이 되니까요. 나이 들수록 외모를 돌보는 일은 허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마음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야 몸도 다시 힘을 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거울처럼 하나가 흐려지면 다른 하나도 금세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꾸미는 습관은 삶을 지탱하는 일상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집 밖을 한 번이라도 나서는 것.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웃음이 생기고 그 웃음이 다시 면역력을 높입니다. 결국 마음의 활력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약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몸, 단정한 차림, 가벼운 외출.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삶의 기운이 됩니다. 꾸미는 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마음이 들면 몸도 자연스레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안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꾸밈은 그 그릇을 정돈하는 일이지요. 몸을 돌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다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 선순환이 이어질 때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제 외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단정한 차림과 밝은 표정은 건강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바꿉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대접받는 이유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이는 대로 대접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그 첫인상이 관계의 문을 여닫습니다. 겉모습은 말보다 먼저 나를 소개하는 언어이지요.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신발, 부드러운 표정. 그 작은 차이가 신뢰를 만들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불러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눈빛에서 이런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구나. 그 한순간의 인식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 신뢰가 쌓여 관계가 되고 관계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결국 겉모습은 삶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 접수 창구에서 나이 든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번호표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그분을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단정하시네요, 선생님. 새로 머리 하셨어요? 응, 그냥 조금 다듬었어요. 나도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두 사람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따뜻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깔끔한 옷차림과 고운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자연스레 열게 만든 것이지요. 그분은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모습이 이미 말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대접받습니다. 흐트러진 차림과 무심한 표정은 내가 나를 소홀히 여긴다는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결국 타인의 태도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단정한 모습은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태도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겉모습을 꾸민다는 건 세상에 나를 내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단정한 외모는 사람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말해줍니다. 그 믿음이 바로 관계의 신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여지는 나를 가꾸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단정히 지킬 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 존중이 바로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나를 지켜줍니다. 다음은 삶이 남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젠 나를 위해 산다. 오랫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채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지요. 자식을 키울 땐 내 옷보다 아이 옷을 먼저 사고 남편 도시락을 싸느라 내 아침은 늘 미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제 그 말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흘리던 땀이 나를 위해 흘러야 하고 남을 위해 참던 마음이 이제는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먼저 챙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르면 사랑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젠 나를 위해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먹고 싶던 음식을 천천히 맛보고 가고 싶었던 곳을 마음 편히 걸어보는 것.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의 회복이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 여행 좀 다녀볼래요. 남편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이제 당신 차례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쁨이 되살아났다고 하지요. 그분은 그 여행에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시간을 처음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컸는지 그 후로는 매달 작은 여행을 다니며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셨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럴 때입니다.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지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게 늦은 나이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진짜 외로워지는 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다시 좁혀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건 결국 나뿐이니까요. 이제 조금씩 남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은 다시 따뜻한 색으로 물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가꿔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건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끝까지 배우고 살아야 산다. 꾸미는 일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이고 여전히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는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그 기운이 사람을 젊게 만들지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낯선 걸 배우려는 마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생명력을 되살립니다. 예전엔 배움이라 하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의 배움은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 휴대폰을 배워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는 것, 운동을 배우거나 글씨를 예쁘게 써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이 다시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배움을 멈추면 생각도 닫힙니다. 생각이 닫히면 표정이 굳고
표정이 굳으면 마음이 늙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은 젊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아있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새로 해보는 순간 그 마음의 빛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춘 마음이다. 그 말처럼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화려한 꾸밈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알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을 때 그 마음이 곧 젊음입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지요. 처음엔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이제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말 속엔 살아있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움은 그렇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삶은 끝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배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세상은 여전히 새롭고 우리의 하루도 여전히 생동합니다.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닦고 머리를 손질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새 옷을 입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일. 그 모든 게 다 배움의 한 조각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자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수록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배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납니다. 그게 꾸밈의 진짜 힘이고 인생을 끝까지 빛나게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깊이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젊게 살아있으려면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단정히 꾸미는 일,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일, 몸을 돌보고 마음을 새로 배우는 일. 그 모든 게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젊음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존중하는 일이지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단정한 모습은 나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하루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속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면 그건 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입니다. 나를 돌보는 습관이 결국 삶의 품격이 되는 순간이지요.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해질수록 우리의 하루도 인생도 조용히 빛을 되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감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